이번에 분석할 경기는 8월 20일 저녁부터 진행하는 J리그 일본 축구와 K리그 국내 축구 경기입니다. 토방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식혀드리기 위해 준비한 분석입니다. 배당 흐름 및 변경되는 이슈에 대해서 최종 조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분석방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석방 입장은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마치다와 간바오사카입니다. 마치다는 후지오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동시에 발휘하며 순간적인 박스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특징을 보입니다. 소마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가속력과 날카로운 컷신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크로스와 마무리까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전술적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카야마는 이 선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볼을 효율적으로 전방으로 공급하고 압박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탈압박 능력을 보여 경기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갑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강한 전방 압박으로 중원을 장악하고 공격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쥘 수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 강점과 높은 활동량으로 상대를 깊숙이 몰아붙이는 장점이 돋보입니다. 간바오사카는 구라타가 중원에서 전방 압박과 볼 배급을 동시에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패스 선택이 단순해져 공격 전개가 제한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사미는 전방에서 침투와 슈팅 감각을 활용하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박스 근처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미츠타는 활동량과 측면 연계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공격 전개 속도가 느려질 경우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중원 압박이 강해지면 전개 루트가 쉽게 차단되고 뒷공간 노출로 인한 실점 위험이 반복되는 약점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후반 교체 카드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경기 후반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마치다는 후지오, 소마, 나카야마를 중심으로 전술적 구심점이 뚜렷하며 공격 템포를 빠르게 전개해 홈 경기에서의 이점을 극대화합니다. 반면 간바오사카는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중원 연결이 끊기고 전방 선수들의 고립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공격 전개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마치다 젤비아가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를 지속적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량 차이가 더욱 벌어져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마치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히로시마와 비셀고베입니다. 히로시마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합니다. 기노시타는 제공권과 볼 경합에서 강점을 발휘하며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이선 선수들의 침투를 지원합니다. 제르맹료는 순간적인 스피드와 날카로운 슈팅 능력으로 측면을 공략하고 돌파 후 컷백을 연결하는 감각이 뛰어납니다. 가와베는 중원에서 공격 전환의 중심을 잡으며 볼 배급과 템포 조율을 통해 팀의 경기 흐름과 균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3백을 활용한 빌드업으로 안정감을 확보하며 홈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비셀고베는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미야시로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며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사사키는 측면에서 크로스와 오버래핑을 활발히 시도하며 공간 활용 능력을 통해 공격 전개에 활력을 더합니다. 이데구치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량과 안정적인 압박으로 팀의 균형을 유지하고 빠른 회복력으로 수비와 공격 모두에 기여합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도 전방 압박을 지속하며 상대의 균형을 흔들지만 마무리 결정력은 다소 기복이 있는 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히로시마는 3백을 활용해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기노시타의 제공권을 활용해 단순한 공격 루트 이상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료와 가와베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어질 경우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으나 마무리에서의 확실한 결정력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반면 비셀고베는 미야시로와 사사키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날카롭게 가져가지만 원정 경기에서 골 결정력의 기복이 반복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결국 양팀 모두 장점을 살리지만 마무리 완성도의 부족과 수비 집중력의 변수로 인해 경기 균형을 쉽게 깨기는 어렵습니다. 승부처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힘이 부족해 팽팽한 맞대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석법이 있고 다양한 루틴이 존재합니다. 배당을 분석하는 사람, 결장자를 분석하는 사람, 그날의 팀의 컨디션을 분석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분석방에서는 모든 분들의 분석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을 확인하며 하는 것이 적중에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3,000명이 계시는 분석방의 입장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영어를 클릭하시면 분석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전북현대와 강원FC입니다. 전북현대는 티아고가 박스 안에서 타깃 역할과 마무리 능력을 동시에 발휘하며 제공권 싸움에서도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민규는 좌측에서 넓은 활동량과 날카로운 드리블 돌파, 컷백 타이밍으로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김진규는 중앙에서 템포 조절과 패스 전환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전북현대의 점유율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상윤과 박진섭이 합류해 중원에서 3명의 숫자 우위를 만들어내면서 중앙 점유율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원FC는 가브리엘이 전방에서 침투와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제공권 싸움에서는 다소 약점을 보입니다. 김대원은 측면에서 순간적인 스피드와 돌파로 기회를 창출하지만 수비 가담이 늦어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이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김강국은 중원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단 2명의 미드필더만 배치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상대의 3미드 진영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연이 투입되더라도 수적 열세는 해소되지 않아 지속적인 점유율 운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조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맞대결의 핵심은 중앙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 있습니다. 전북현대는 김진규, 강상윤, 박진섭이 동시에 기동하며 전진 압박과 점유율 장악을 노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축구의 기본 원리처럼 볼을 오래 소유하는 팀이 슈팅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번 구조에서는 전북현대가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강원FC는 가브리엘과 김대원이 개별 돌파로 변화를 시도하겠지만 중원에서 밀리면 공격 전개 속도가 끊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북현대가 왜 점유율 장악력이 중요한지를 실전에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 이점을 활용해 전북현대는 빠른 압박과 측면 전개까지 더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원FC는 수적 열세로 수비 라인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많아 자연스럽게 상대가 박스 점유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커지는 강원FC와 달리 전북현대는 다양한 전술적 옵션을 활용해 흐름을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북현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광주FC와 부천FC입니다. 광주FC는 프리드 이온슨이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활용해 전방에서 팀 공격의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좌측에서 활약하는 헤이스는 과감한 드리블과 날카로운 컷신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공간 침투 타이밍이 뛰어납니다.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활약하는 최경록은 볼 순환과 압박 회피를 지원하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세밀한 연결을 주도합니다. 포백과 윙포워드 조합으로 측면에 2명의 자원을 배치해 상대 윙백 라인을 수적으로 압박할 수 있으며 풀백과 윙포워드의 빠르고 직선적인 연계로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면서 득점 기회를 다수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천FC는 몬타뇨가 힘있는 포스트 플레이와 박스 안에서의 집중력을 발휘하지만 빠른 압박 상황에서는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원에서 활약하는 티아기뇨는 전환 패스와 압박 회피를 담당하지만 수적 열세 상황에서는 연결 템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카즈는 윙백 라인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측면을 커버하지만 상대가 풀백과 윙어 조합으로 수적 우위를 확보하면 1대2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백 전술 특성상 양 측면 공간이 넓게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상대의 측면 집중 공세를 견디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특히 수비 전환이 늦어 뒷공간을 내주는 순간이 발생하면 날카로운 침투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광주FC는 프리드 이온슨의 연계 플레이, 헤이스의 돌파력, 최경록의 패스 전개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전방 압박과 측면 침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포백을 중심으로 한 전술 구조가 부천FC의 3백보다 수적 우위를 확보해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부천FC는 한 명의 윙백이 측면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 광주FC의 조합을 막기에는 수적 불리함이 뚜렷합니다.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에서도 밀리면 경기 흐름이 자연스럽게 광주FC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천FC가 수비 블록을 내려앉더라도 광주FC의 풀백과 윙어의 오버래핑은 계속해서 공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광주FC는 전술적 상성과 홈 이점을 동시에 활용하며 상대를 압도할 유리한 발판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FC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